갔다가 광어도. 자, 마건포항에서 출발한 광어 다운샷. 씨알이 크진 않은데 대하 하얀 자연산 광어 올라왔습니다. 자, 사이즈는 뭐 한 50이 조금 넘는데 입질이 한 번에 확 가져가는 듯한 입질이 들어왔어요. 사용한 웜은 핑크색 계열이고 단차는 50단차, 초는 40%를 사용했습니다. 자, 일단 호수가 나왔어야 기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낚시인 양금배입니다. 이번 제작 영상은 광어 다운샷에 대한 영상입니다. 광어 다운샷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자, 제가 어제 광어 다운샷 낚시를 갔다 왔는데요. 광어 다운샷을 하면서 초보자분들, 또 낚시를 경험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뭐 몇 가지 질문해 오셨는데, 그 질문들을 제가 오늘 강좌 내용에 조금씩 녹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될까 합니다. 어떠한 어종이든지 우리가 선상 낚시를 할 때 그 어떤 어종이든지 대상어에 대한 먹이 습성을 먼저 알으시게 된다면 다른 조사님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입질을 받는 빈도수는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먼저 광어, 사실 넙치죠. 광어의 먹이 습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낚싯대며 뭐 장비, 또 광어 다운샷을 하기 위한 준비물 등등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순서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어의 먹이 습성입니다. 광어는 보통 11월달, 12월달 수온의 변화에 따라서 안정적인 수온을 찾아 먼바다 또는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교미를 하고 또는 산란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으로는 4월 중순 이후 5월로 접어들면은 내만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이 광어는 우리가 마리수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씨알면에서는 인생고기라 할 수 있는 80, 90에 육박하는 광어를 그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란철이기 때문에 먹이 활동 그렇게 생각보다 심하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먹으면서 산란을 준비하는 광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어는 4월달, 5월달 산란 초기에는 입질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자, 광어의 먹이 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광어의 먹이 습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면 단차에 대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차는 추와 내 먹이가 정해져 있는 거리를 단차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지채비에서는 채비와 채비 사이의 길이를 단차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광어 낚시에서는 추와 미끼와의 거리를 단차라고 규정하고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뭐 부실이 광어 빠핑 할 때 쓰는 펜슬입니다. 뭐 마땅한 광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거 광어라고 저는 가져왔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어는 놀래미나 이런 어종처럼 떴다가 부상했다가 광어는 놀래미와 같이 바닥에 있다가 먹이를 보고 떴다든지 이동을 할 때는 바닥에 떴을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으면 그 무게라든지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다시 내려가는 어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이가 지나갈 때 내 먹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한번 쳐다보고 이게 내가 이 움직이는 속도에서 도망가는 미끼를 먹어야 될 시간에 내가 더 빠를 것 같다 라고 판단되면 먹이를 취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단차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차가 낮게 된다면, 추가 낮게 된다면 광어가 볼 때
빨리 지나가죠.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광어가 이 미끼가 지나가니까 고개를 돌려서 쫓아갈까 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지나간 이 미끼를 순간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한 1m 정도 뭐 아주 길게 보이게 하면 어떤 게 뭐 더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죠. 하지만 광어는 한 번 에너지를 써서 먹이를 취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갔을 때 내가 이 먹이를 취하지 못하면은 큰 어떤 에너지를 소비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될까 안 될까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차는 산란기적 예민한 시기에서는 단차는 40에서 50 정도가 표준 단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적정한 단차라고 저는 경험을 했고 좀 더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많은 마리수를 항상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차, 우럭도 그렇고 다른 어종에 있어서 이 단차의 조정, 특히 갈치 낚시도 그렇지만 단차의 조정은 상당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어 다운샷의 먹이에 대한 어떤 습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은 단차는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되고 뭐 어떠한 색깔의 어떠한 패턴의 미끼를 정했나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웜을 좀 이따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광어의 습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좀 지루한 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영상 좀 깁니다. 하지만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할게요. 자, 광어 다운샷이 아니라 어떤 낚시도 그렇듯이 선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낚싯대, 그 다음에 릴, 합사가 감겨있는 릴, 그 다음에 미끼, 웜이 되겠죠. 광어에서는 미끼가 되겠고 미끼를 깨울 수 있는 바늘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추에 대한 설명이 있긴 한데 좀 이따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자, 그럼 순서대로 낚싯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낚싯대에 대한 질문을 좀 의외로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참돔 타이라바를 할 때 곧잘 참돔하고 광어가 들어오는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참돔 타이라바 때로 광어 낚시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이제 질문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절대 놉니다. 네. 참돔 타이라바 때하고 광어 다운샷은 엄연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가 낚싯대를 2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뭐 참돔 타이라바 때하고 그 다음에 광어 다운샷 때가 2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왜 무엇 때문에 이 참돔 타이라바 때를 광어 다운샷에 쓸 수 없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연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돔 타이라바입니다. 그리고 약간 뻣뻣한 게 광어 다운샷 됩니다. 자, 여러분, 참돔 타이라바를 하다 보면 광어 80, 90 정도 되는 고기 올리실 수 있어요. 입질 보실 수도 있고. 그 타이라바 조그만 바늘에도 80, 90짜리 광어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광어 다운샷 낚시에 저희 쓰여진다고 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자, 참돔 타이라바는 타이라바의 추를 바닥에 대고 또 산란기 때는 한 뼘 10cm, 20cm 사이를 두고 계속 바닥을 좀 찍으면서 바닥을 읽으면서 가는 그런 낚시가 아니라 바닥을 확인하고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길이를 계산하고 너무 높으면 다시 내리고 이러기 위해서 참돔 때는 약간 연질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입질이 올 때 약간 두둑두둑 거리면서 스쿼드를 좀 물어가면서 바늘에 물리고자 하는 그런 아주 기다림의 낚시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광어 다운샷은 이 추를 바닥에 거의 쿵쿵 끌고 가듯이 하는 낚시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참돔 타이나부터는 굉장히 연질이라서 이 돌밭에 지나가다가 이 돌이 걸린다든지 뭐 어떤 장애물들이 걸리게 되면 낚싯대는 상당히 많이 휘어지게 됩니다. 휘어지게 되면은 입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낚싯대를 딱 들다 보면은 텅 하면서 위로 튀어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이 어떤 미끼들의 움직임의 패턴들이 완전히 깨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낚싯대를 계속 들었다 놨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낚시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참돔 타이라바 때는 광어 다운샷에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광어는 철저히 이게 추가 바닥을 덜덜덜덜덜 긁으면서 가는 낚시이기 때문에 약간 밑걸림이 있을 때 힘있게 걷어 올려주는 좀 밑걸림들을 좀 어느 정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낚싯대가 약간 이런 낚싯대죠. 광어 다운샷 낚싯대는 여러분들 전용대가 많이 있어요. 좀 10만원 미만의 저렴한 낚싯대도 많이 출시되었고 하니까 광어 다운샷 낚시를 하실 요량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좀 저렴하다 하더라도 광어 전용대를 구입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광어대가 없을 때는 뭐 급한 대로 라이트 지깅대를 준비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라이트 지깅대가 광어 다운샷용으로도 충분히 쓰여지고 있고, 실질적인 어떤 그 힘새를 보면은 광어 다운샷 때나 라이트 지깅 때나 거의 비슷비슷한 힘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어 다운샷 낚싯대의 길이는 6피트에서 6.4피트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중간치 6피트, 짧으면은 6피트, 좀 길면은 6.2피트까지 길이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가지의 장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1시간이 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낚싯대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릴입니다. 우리가 광어 다운샷을 낚시를 할 때 우리가 광어 다운샷에 적합한 릴이 어떤 릴인지를 이제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나라 릴은 베이트 릴도 있고 스피닝도 있고 전동 릴도 있고 여러 가지 릴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외수질 낚시에 대한 우리가 버티컬한 수직 낚시를 하기 위한 장비로서는 스피닝은 캐스팅용이잖아요. 스피닝보다는 제가 보기엔 버티컬 할 때는 베이트 릴 또는 드럼 릴이라고 하죠. 이 릴을 사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시중에 또 이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고가도 고가이지만 아주 저가는 저는 권하지는 않아요. 최소한 중가, 중저가의 릴이라 하더라도 광어 충분히 올리실 수 있습니다. 내구성의 문제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낚시 갔다 오신 다음에 잘 닦아 드시고 브리스라든지 어떤 윤활적인 요소만 잘 처리해 주신다면 릴, 중저가로도 얼마든지 광어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어의 베이트 릴의 성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6점대 릴만으로도 광어 낚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6점대 릴에 합사를 감게 되는 거죠. 자, 합사는 제가 보기에는 선에 대한, 선경에 대한, 굵기에 대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합사 2호줄까지는 제가 권합니다. 2호줄 이상 쓴다는 것은 광어 낚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조류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류의 흐름에서 다른 분들도 같이 내렸는데 조류가 이 합사줄의 영향으로 본인 줄만 옆으로 더 많이 흘러간다. 이거 좀 민폐죠. 이 합사줄 광어 다운샷에서는 보통 1.5호 미만을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2호 합사줄을 권하죠. 자, 합사줄은 예전에는
여기 사합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줄을 꼬아서 한 개의 줄로 만드는 건데 네 개의 줄을 꼬아서 만든 줄이 사합사죠. 하지만 지금은 8합사가 나왔어요. 8합사가 나오다 보니까 똑같은 호수에 더 선은 좀 가늘어지고 더 강력은 인장 강력은 더 세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라고 보면은 예전에 뭐 2.5, 3호줄에 가까운 어떤 인장 강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줄 믿으시고 제작하시는 분들의 어떤 노력 믿어주시고 제가 보기엔 1.5 이상 쓰는 것은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릴은 지금 더블 핸들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런 더블 핸들용보다는 이 한 개의 노브가 한 개가 있는 이 파워풀한 파워 핸들로 구매를 하시는 게 비용을 두 번 지출하지 않으시는 결과가 되실 겁니다. 자, 이거 배터리를 사용한다. 강화 타운샷에서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릴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자, 보통 그 광어가 그 사리대를 고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어떤 추가 닿고 이게 계속 이렇게 흘러가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안에 이 어떤 스프를 내려주는 이 레버를 내리죠. 내린 상태에서 계속 이 엄지손가락으로 꾹 이렇게 놓았다 냈다 하면서 이 줄을 좀 풀어주는 그런 낚시가 좀 될 수도 있죠. 그러다 입질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자꾸 챔질을 하게 되죠. 챔질을 할 때 너무 꽉 눌러버리면 이 인장 강력이 좋은 합사줄에서 입걸림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광어는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입질이 들어오게 된다면 확 채버리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확 채버리면 입에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광어가 왔을 때 먹이를 보고 쫓아와서 이게 한번 살짝 물을 때는 두둑두둑 하는 입질이 들어와요. 입질이 들어오다 이게 먹어도 된다고 그럴 때 확 쳐야 되는데 이 놀래미나 큰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입질이 올 때는 살살살살 두둑두둑 하는 그런 아주 약한 입질이 들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입질이 들어오니까 간만에 들어온 입질이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확 들어버리면 입에 완벽하게 미끼가 들어가기 전에 채버리면 어떻게 될까? 빠집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약한 입질이 왔을 때 살짝 줄을 놔주라는, 낚싯대를 내려주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어찌됐든 입질이 살짝 올 때는 좀 기다려 주시고 완벽하게 내기 물고기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 광어가 다시 내려가는 어종이다 보니까 미끼를 입에 취했을 때는 이거 다시 내려갑니다. 이때 뭐라고 하자? 한 방에 탕 하고 때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거드셔도 광어 내고기 됩니다. 절대 순간적인 챔질을 하지 않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맞고요. 자, 절대 이 줄이 풀린 상태에서 이걸로 추를 멀리 가게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입질이 딱 들었다 그러면은 줄을 내려주고 먼저 당겨준 다음에 낚싯대 휘미새로 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쭉 들어주고. 이걸 너무 빨리 내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라인 슬랙 걸리면 광어 입에서 또 미끼 빠져나갑니다. 텐션을 꾸준히 주시고 내려갈 때 감아주시고 천천히 올려주시고 내려갈 때 감아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쓰셔야 광어, 대상어 내고기 됩니다. 자, 광어 낚시의 중요한 순서로서 이 바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어 다운샷으로는 웜을 이렇게 껴서 낚시를 하는 스타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늘이 이렇게 메어지고 밑에가 이제 추가 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늘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는 이 넥이 그 스트레이트로 올라가 있는 이런 스트레이트 훅이 있고, 여기 끝에는 약간 구부러져 있는 와이드 갭형 그 바늘이 있습니다. 저는 와이드 갭형 바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광어 다운샷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 스트레이트 훅을 좀 써주기를 저는 와이드 갭형 바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스트레이트형 바늘을 쓰시길 제가 아주 강력히 권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와이드 갭형 이 바늘을 제가 권하지 않는 이유는, 베스 낚시를 보셨던 분들은, 또 낚시 팁을 통해서 베스 낚시를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수초가 어우러져 있는 어떤 스트럭처 장애가 있고, 뭐 나무가 매몰되어 있다든지, 어떤 바위가 있다든지, 어떤 무엇인가의 장애물, 밑걸림이 심한 곳에 은신처가 있는 이 베스 낚시를 했던 분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바늘이 좀 숨어져 있는, 와이드 갭형 이 바늘이 좀 숨어져 있는 이런 낚시를 주로 하죠. 그래서 고기들이 와서 탁 무는 순간에 바늘은 이렇게 돌출이 되고 입질이 와서 이제 베스를 잡아가는 그런 낚시를 경험하죠. 그때는 장애물을 밑걸림을 피하기 위해서는 와이드 갭형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에서는 우리가 밑걸림이라고 해봐야 바위 또는 그물 이런 정도인데, 이 고기들이, 이 광어들이 왔을 때 한 번에 이게 탁 물었을 때, 이 만약에 바늘이 이렇게 숨어져 있다면, 이게 바늘이 뭐 이렇게 물었으면은 바늘이 튀어 올라와서 입질이 됐다고 쳐요. 물었다고 쳐요. 하지만 이게 만약 옆을 물었다든지 이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늘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것과 옆으로 만약에 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무언가는 좀 찜찜해지죠. 무엇인가는 불안하죠. 그래서 어차피 거기 쿨러를 뭐 10마리, 20마리 채우는 거 아니에요. 입질이 왔을 때 내 고기를 만들려면 밑걸림 역시 감수해야 됩니다. 그때는 스트레이트형 바늘을 저는 권합니다. 또 이게 만약에 숏바이트라든지 약간 미스바이트가 났을 때 이 광어가 이렇게 당겨졌을 때 그대로 있는 편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게 만약에 와이드 갭형이다 보면은 약간 이게 돌아버리는 수가 생기기도 하는데, 스트레이트는 이게 당겨버려도 거의 그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도 계속 찍고 가시는데, 그때 물속 상황에서 이게 돌아지는 거, 와이드 갭형보다는 스트레이트형이 훨씬 낚시하기가 편합니다. 자, 낚싯대 릴 바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웜입니다. 미끼. 이 낚시점에 가서 보면 한쪽 벽을 온통 현란한 색상의 웜을 이제 진열해 놓는 걸 보셨을 텐데, 제가 그래요. 이 광어가 그날 어떤 색깔의 웜을 좋아하는지, 이것은 그 시기에 그날 어떤 베이트 피쉬가 광어 주변에서 놀고 있는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시인성도 더 중요하죠. 햇빛이 없는, 또는 또 안개같이 낀 날은 어떤 햇빛의 투과율이었기 때문에 광어가 어떤 색깔을 웜을 좀 자기 미끼로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출조하실 때 웜은 좀 많이 가져가시는 게, 다양한 종류로 가져가시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1년에 자주 많이 가시는 게 아니다 하면은 뭐 한 3봉지, 4봉지 정도 웜을 이제 준비해 가실 때가 있죠. 그렇다면 웜은 광어 다운샷에 어떠한
웜을 쓰는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웜은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이 꼬리가 이렇게 있는 웜을 파워적 그 섀도움이라고 합니다. 섀도움이라고 하죠. 섀도움은 이거는 꼬리가 이제 움직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우럭 낚시 같은 수직으로 이제 하는 낚시가 있을 때는 이런 셋업이 좋습니다. 물론 광어 다운샷에도 많이 쓰여지긴 하는데 이때는 언제냐? 물살이 좀 빠를 때는 셋업을 쓰셔도 이게 좋습니다. 꼬리의 움직임 자체가. 셋업. 그 다음에 자, 이 꼬리가 나풀나풀 거리는 이 종류는 새드 테일웜입니다. 테일웜은 물 조류에 의해서 꼬리가 굉장히 막 움직여주고 움직여주죠. 자, 이때는 언제냐? 조금에 가까운 물의 흐름이 좀 없는 시기이거나 물돌이가 막 끝나는 시점, 물의 흐름이 끝나는 정조 시간대에 내가 움직이는 어떤 액션에 의해서 꼬리를 좀 움직여주고자 할 때, 이때는 테일웜을 쓰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물의 흐름이 빠를 때는 셋업, 물의 흐름이 좀 없고 또 현란한 몸짓을 좀 보여주길 원한다 라고 판단됐을 때는 셋업 테일업을 쓰는 게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에는 배스낚시에서 많이 썼던 웨이브형 셋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중간중간에 비었죠. 이 웨이브형은 몸의 움직임도 좋지만은 이 굴곡된 이 부분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롱웜도 보면은 약간 지렁이형 있죠. 구불구불구불한 이것도 물속에서는 약간 파장을 일으키는 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장을 좋아하게 되는 이 광어에서는 이런 웨이브형 웜을 또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셋업, 테일업, 그 다음에 웨이브형, 무슨 뭐 패들형 엄청 많죠. 이거 다 준비해야 되냐? 그럴 것까지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 테일형이 아무래도 입질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테일형을 좀 쓰시기를 원하고, 선택은 물론 낚시인들이 하시겠지만은, 이런 모양이 좀 있는 거. 이게 뭐냐면 배도라치형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는 약간 펄이 들어가서 반짝반짝거리기도 하고 산란된 빛을 보여주는 효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색상은 워터멜론형, 뭐 우럭 낚시에도 많이 사용하죠. 워터멜론형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광어 다운샷에서는 뭐 두말은 아예 없죠. 핑크형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새 또 많이 핫해지기 시작하는 이제 약간 한타형, 약간 좀 한타보다는 약간 색깔이 좀 그것으로하지만 한타형, 약간 펄이 들어가 반짝거리는 이런 색깔의 원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색깔별대로 한 3개 정도, 그 다음에 종류별대로 3개 정도 준비해 가시면은 웜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줄이 있는데 바늘에 묶은 이 목줄은 그냥 카본 3호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합니다. 자, 목줄을 이 목줄은 그 합선은 1.5호, 이 목줄은 카본 3호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3.5호 내지 4호까지는 쓰는데 4호까지 쓰기보다는 3.5호까지 쓰셔도 90cm 광어 올릴 수 있습니다. 목줄의 굵기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 추는 보통 한 40호를 씁니다. 50호를 쓰시는 데도 있고 40호 쓰는 데도 있고 조금 때는 30호도 쓰기도 하는데 그때 저는 30호와 40호 두 가지 추는 한 10개씩은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선상 강어 다운샷 낚시할 때는 30호 10개,
그 다음에 40호 10개 이 정도는 제가 가지고 마음 여유 있게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 뭐 낚시에서 남으면은 그거 다시 집에 가져오셨다 다음 출조에 뭐 농어 외수질이라든지 민어 낚시라든지 또 쓰실 때가 많이 있으시니까 추는 약간 여유 있게 가져가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낚시 매듭법에 대해서 웜 끼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또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 제작에도 그런 마음을 모아서 다음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상낚시인 양금배였습니다.